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삼국통일 마지막 나당 전쟁 파트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흐름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 신라와 당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둘은 어떤 면에서 동맹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그 동맹의 조건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나당 동맹이 맺어진 이후에 순서가 어떻게 되죠? 타임라인이 네, 백제가 무너지고 기벌포 전투, 황산벌 전투,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이 일본의 지원을 받았지만 무너지고 백강 전투 부여풍, 그 이후에 고구려가 무너지고요. 연개소문 사후에 내부 분열, 그리고 안동도부가 설치되고, 그리고 이 고구려 부흥운동이 이제 신라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개되었다 등등.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널 최종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당 전쟁으로 파이널 최종장으로 넘어올 건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너무 심플해요. 당나라가 약속을 안 지켰거든요. 분명 대동강을 기준으로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가지고, 그 대동강 남쪽에 백제 땅과 한강 유역을 포함한 고구려 일부 나머지 땅은 신라가 가진다라는 게 이제 조건이었는데, 이걸 이제 당나라가 들어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자, 당나라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당나라는 백제를 무너뜨리고 백제 땅에다가 웅진도독부를 설치했어요. 그죠? 그리고 고구려를 무너뜨린 다음에 고구려 땅에다가 안동도읍부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체크해 두세요.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려 땅에 안동도읍부를 설치한 이 사이 지점에 신라 땅에다가도 이거 오타입니다. 계림 도독부, 오타 수정하세요. 네, 신라 땅에다가도 계림 도독부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구려 땅,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 신라 땅에 계림 도독부, 고구려 땅에 안동도독부. 그러니까 한국 전체를 당나라가 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 지킬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계림도독부 같은 경우는 한창 이제 백제 부흥운동, 이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을 하고 만든 거예요. 백제 부흥운동 진압하고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라는 당나라랑 전쟁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근데 신라 혼자 힘으로는 당나라랑 싸우기 부담스러우니까 누굴 도와주었죠? 네,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와주었죠. 누구? 안승 기억하라 그랬어요. 안승. 보장왕의 서자였던 안승이 건모잠과 싸운 이후에 한성에서 부흥운동을 하던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투항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그 투항한 안승과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들을 어디에? 금마저 지역에,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 받아줍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줍니까? 보덕국을 만들어줍니다. 신라의 은혜에 보답해라. 도와준 이유는 네, 백제 땅에 있는 당나라 군대랑 싸울 때 이용하려고. 그 백제 땅의 당나라 군대, 이제 웅진도독부 있는 거죠. 격퇴에 이용하기 위해.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부흥운동을 도와준 건 아니에요. 백제 부흥운동은 일본이 도와주었죠. 오히려 신라는 백제 부흥운동을 철저하게 당나라랑 진압을 했어요. 근데 백제 유민들을 포섭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백제도 무너지고 백제 부흥운동도 무너졌지만 그 남아있는 수많은 백제인들 있죠. 그 나라 잃은 유민들을 신라가 포섭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선생님, 백제 입장에서는 당나라나 신라나 똑같은 나쁜 놈들 아닌가요? 당나라랑 신라가 힘을 합쳐서 백제 무너뜨리고 의자왕 잡아가고 백제 부흥운동도 진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백제 유민들이 신라에 포섭이 되나요? 그 이유는 당나라가 너무 가혹하게 행동해서 그래. 당나라가 이제 백제를 무너뜨리고 나서 백제 땅에다가 그 백제 땅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 웅진도독부를 설치했잖아. 그 웅진도독부가 너무 백제인들을 가혹하게 괴롭혀요. 그게 이제 입장 차이지.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 땅이 자신들이 다스려야 되는 영토 입장이라면 당나라는 그냥 식민지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웅진도독부가 너무 지나치게 이 백제인들을 탄압을 하니까 이제 백제 유민들이 신라도 싫지만 웅진도독부의 당나라는 더 싫다. 이래가지고 신라와 힘을 합쳐서 이 웅진도독부를 몰아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신라는 백제 유민들 포섭하고 안승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주면서 이제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랑 싸워요. 두 번의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육지에서 매소성 전투, 바다에서 기벌포 전투.
기벌포가 또 나왔네요. 백제가 무너질 때 이 당나라 군대가 사비성을 함락하기 위해 이 사비로 가는 금강 하류 여기서 이제 일어났던 게 기벌포 전투죠.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벌포라는 이름만 나온다고 여러분이 무조건 하나를 찍으시면 안 되고 사료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매소성, 바다에서는 금강 하류인 기벌포. 여기서 이제 신라가 당나라군을 격파하게 돼요.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신라가 몇 번을 밀리고 치다가 마지막에 정말 기적적으로 역전을 한 거거든. 근데 육지에서 매소성, 바다에서 기벌포 전투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당나라 군대가 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패배하고 물러나게 되고 신라는 원래 당나라랑 약속한 대로 이 대동강을 기준으로 대동강부터 원산만까지를 경계로 삼국의 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대동강 여기가 원산이거든요. 그래서 대동강과 원산만, 대동강 평양에 흐르는 이 대동강과 원산만을 경계로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된다. 자, 그래서 삼국 통일 과정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어디가 무너집니까? 대하성이 무너집니다. 그죠? 이때 신라왕은 선덕 여왕이었고요. 대하성이 무너진 이후에 선덕 여왕은 김춘추를 고구려의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지원을 요청하지만 실패하죠. 이때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반란을 일으키고 대망리지가 되고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허수아비로 옹립했던 상황이었어요. 사실 고구려가 뭘 요구했죠? 한강을 요구했죠. 그래서 김춘추는 고구려와의 동맹에 실패하게 되고 선덕여왕은 대하성 함락과 고구려 동맹 실패라고 하는 정치적 위기를 문화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첨성대와 황룡사 구층목탑을 만듭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당나라가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에 패배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진덕여왕이 왕이 오른 다음에 한 번 더 김춘추가 당나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동맹이 필요했던 당나라와 나당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백제가 먼저 무너지고요. 당나라와 바다에서 싸운 기벌포 전투, 신라랑 육지에서 싸운 황산벌의 계백, 황산벌 전투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복신도침의 주류성, 극지방지 임존성, 일본에서 부여풍, 일본의 지원 백강 전투. 하지만 백제 부흥운동 실패. 그러고 이제 연개소문 사후에 고구려 내부 분열, 고구려 멸망,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도 여기 제가 실패라고 적은 거는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간 것부터 사실 고구려 부흥운동은 실패한 거예요. 신라에 이용만 당했죠. 안승은 금마저에서 보덕국을 만들고 백제 땅에 있는 당나라 군대랑 싸울 때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이용이 당하게 되고 당나라를 몰아낸 이후에는 보덕국이 사라지거든요. 고구려 부흥운동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신라는 백제 유민과 안승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부흥 세력을 지원해주면서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당나라를 몰아내게 되고 다음에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왕을 따지면 백제 멸망한 건 무열왕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건 문무왕이죠. 그리고 이 문무왕이 이제 나당전쟁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삼국을 완전히 통일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무왕이 더 아버지인 무열왕 김춘추보다 더 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볼 수 있죠. 신라 삼국 통일의 의의랑 한계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세계사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가끔 이상한 걸 느꼈어야 돼요. 당나라가 그동안 한반도에 보여준 집착 어마어마했죠. 근데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한 번씩 졌다고 당나라가 너무 깔끔하게 물러가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거는 당나라가 착해서가 아니야. 깔끔해서가 아니라 당나라는 당시에 신라에 신경을 쓸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당나라 입장에서는 더 큰 적이 등장해요. 서쪽에 오늘날 이렇게 티베트 지역에 토번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토번에 굉장히 전설적인 장군이 등장을 해요. 가르칠링이라고. 이게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를 배우면 나오는 사람인데 이 토번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나게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 토번을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라에 힘을 쏟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당나라는 한반도 쪽에 미련을 끊고 원래 약속대로 대동강 이남 지역을 그냥 신라에게 넘기고 당나라는 이 토번을 막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토번은 7세기 무렵 오늘날 티베트 지역을 통일한 나라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나라랑 전쟁을 벌였다. 그래서 토번과 당의 격돌은 670년대 이후에 치열해지게 되는데 나당 전쟁은 그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당은 토번과의 대결에 주력했기 때문에 신라와 전투에 온 힘을 쏟기 힘들었다. 결과적으로 토번은 신라를 도와주었던 셈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고요. 신라 황복통일의 과정도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놨으니까 꼭 황복통일의 과정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부흥운동과 연결해서 보시고 백제부흥운동과 고구려 부흥운동은 누가 어디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지도로 내용으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신라의 삼국통일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